나를 이용하는 사람 구별법.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인간의 민낯. 나이 들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관계의 진실. 살면서 가장 아픈 상처는 어디서 올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는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그 감각,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아픔입니다. 배신감, 자기의심,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모두를 의심하며 사는 삶은 이용당하는 삶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그 어떤 철학자보다 깊이 그리고 냉정하게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했어요. 하지만 그의 철학이 냉소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그 직시 안에 진짜 지혜와 따뜻한 인간 이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 그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가 어떻게 삶 전체를 바꿔놓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1장. 왜 우리는 이용당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당하는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통찰력 있는 답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이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선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로서 협력하며 살아온 인류의 진화적 유산입니다. 타인을 신뢰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의도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먼저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이 아름다운 가르침들이 때로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취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선함을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선함이 클수록 더 오래, 더 깊이 사용한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 자체를 문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라고, 앞으로는 차갑게 살아야겠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선함을 잃지 말되 눈을 떠라. 따뜻한 마음은 유지하면서도 그 따뜻함을 전달할 대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몇 번의 아픔을 통해 이용하는 사람과 진정성 있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눈을 조금 더 일찍 뜨게 해드릴 거예요. 2장. 첫 번째 구별법, 관심의 방향을 보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다만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에는 매우 실용적인 구별법이 담겨 있어요. 진정성 있는 관계와 이용하는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관심의 방향입니다. 진짜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나중에 물어봐요. 반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의 관심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에 있어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자원, 당신의 인맥, 당신의 시간 이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결국 그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는지를 계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질문의 종류를 살펴보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사람은 당신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꿈, 과거, 현재 상태 이 모든 것들을 궁금해해요. 그리고 당신의 답을 들은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어지는 대화로 발전시킵니다. 이용하는 사람의 질문은 패턴이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에는 사실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화제가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필요로 넘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타인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에 기뻐하고 슬픔에 슬퍼한다. 하지만 이기적인 자는 오직 자신의 기쁨과 슬픔에만 반응한다. 당신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기억해 보세요.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힘듦에 함께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흘려듣거나 빠르게 화제를 돌리거나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점할까를 계산합니다. 관심의 방향. 이것이 첫 번째 구별법입니다. 3장. 두 번째 구별법. 편의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를 감지하라. 사람의 진짜 성격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적인 관찰 중 하나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일관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들의 온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유용한 상황일 때,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당신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힘든 시기라서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당신이 그들의 필요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이 온도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당신이 거절했을 때입니다. 진정한 관계에서 거절은 관계를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탁을 거절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이해하고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는 관계임을 서로 인식하게 되죠. 하지만 이용하는 관계에서 거절은 관계의 온도를 급격히 바꿉니다. 거절한 이후에 연락이 줄어들거나 태도가 차가워지거나 은근한 서운함이 표현되거나 이전에 베풀었던 것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짚었어요. 거절한 이후에 관계가 차가워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을 통한 것이었다.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위한 관계와 당신을 통한 관계.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거절이라는 상황 앞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거절을 일부러 해봅니다. 의도적으로 한번 거절해보고 그 이후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4장. 세 번째 구별법, 베풀매 패턴을 관찰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산된 친절은 반드시 청구서를 동반한다. 이 말은 처음엔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 관계에서 적용해보면 매우 강력한 구별법이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베풀매는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선제적 투자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기 전에 먼저 뭔가를 줍니다. 식사를 사거나 선물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면서 빚을 만들어요. 이것은 나중에 청구할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고 그 의무감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두 번째 패턴은 베품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난 베풀문 준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 행위가 자연스러운 애정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계산된 베풀문 반드시 기록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내가 그때 해줬잖아 라는 형식으로 상기시키고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세 번째 패턴은 조건부 베풀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와 해주지 않을 때 그들의 친절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을 해줄 때는 더 잘해주고 해주지 않을 때는 그 친절함이 줄어들어요. 이 패턴은 서서히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의 친절함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해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선물이 사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 이후에 무언가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나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나중에 더 큰 무언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나요? 이 질문들에 예라는 답이 반복된다면 그 베풀미 진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이것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친절함이 항상 무언가의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장 네 번째 구별법, 공감의 진짜 여부를 테스트하라.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공감을 도덕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짜 공감과 연기된 공감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매우 잘 흉내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요. 그 순간은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공감과 연기된 공감의 차이는 시간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공감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했던 그 상황을 나중에 물어봐요.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라고.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연기된 공감은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반응했지만 그 이후에 당신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먼저 꺼내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됩니다. 진짜 공감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려 하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도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연기된 공감은 말에서 끝납니다.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 행동은 따라오지 않아요. 특히 그 도움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을 말로만 표현하는 자를 조심하라. 진정한 연민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번에 당신이 힘든 상황을 공유할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먼저 그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진짜 공감인지 연기된 공감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6장 다섯 번째 구별법, 당신의 경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경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계 앞에서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무시합니다. 당신이 이건 내게 불편해라고 말해도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혹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경계가 유지되면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말들로 당신의 경계를 허물려 합니다. 그래도 경계가 유지되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암시하거나 이전에 해준 것들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경계를 존중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지 않을 권리, 내가 거절할 권리, 내가 다르게 생각할 권리 이것들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이 권리들이 계속 침범당할 때 그것은 그 관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이 경계를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더 단단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진짜와 가짜가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7장 6번째 구별법. 당신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라. 인간의 가장 깊은 이기심은 타인의 성공 앞에서 드러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인간 심리의 매우 예민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용하는 관계에서 당신의 성공은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잘 될 때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당신이 더 유용해진 경우입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연락 빈도가 늘고 관심이 높아지고 당신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축하의 뒷면에는 새로워진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이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더 잘 되거나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 같을 때 그들은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당신의 성공을 축소하는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았네. 그 분야가 요즘 잘 나가잖아. 어차피 오래 가겠어. 이런 말들로 당신의 성취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돌려버려요. 혹은 당신의 성공과 동시에 경쟁자나 더 성공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용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이다.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경쟁심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기뻐해줘요. 그리고 그 기쁨 이후에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는 6번째 구별법입니다. 8장 7번째 구별법.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라. 쇼펜하우어는 언어와 정보의 힘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를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삶을 산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화폐처럼 사용합니다. 당신이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 당신의 고민, 당신의 실수, 당신의 약점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사회적 화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정보들을 사용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퍼뜨리고
때로는 교묘하게 암시하고, 때로는 당신에 대한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흘립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당신의 약점을 나중에 당신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털어놓은 두려움, 당신이 인정한 실수, 당신이 보여준 취약한 부분 이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려 할 때 꺼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교묘한 방식으로는 그것을 암시함으로써 당신이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내밀한 것을 나누기 전에 그것이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판단하라. 이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세요. 제3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도 같은 방식으로 다룰 거예요. 이것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반면에 타인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달하지 않는 사람, 비밀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하게 다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을 줄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게 돼요.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9장 8번째 구별법, 상호성의 균형을 확인하라. 상호성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항상 완벽하게 균형이 맞을 수는 없어요. 한쪽이 어려울 때는 다른 쪽이 더 많이 주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반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관계에서는 이 흐름이 항상 한 방향입니다. 항상 당신이 더 많이 배려합니다. 항상 당신이 더 많이 맞춰가요. 항상 당신이 더 많이 연락하고 항상 당신이 더 많이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너무 자연스럽게 굳어져서 어느 순간 당신 스스로도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패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은 습관에 의해 지배된다. 이용하는 자는 처음부터 불균형한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습관을 조작한다. 이것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차리기 어려운가 하면 그 불균형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서 나중에 돌이켜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당신이 그 관계에 투자한 것들을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시간, 에너지, 돈, 감정 이것들이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돌아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기록이 꼭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이 균형에 더 민감해집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흘러나가는 관계에 더 빨리 반응하게 됩니다. 10장 9번째 구별법,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기억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타난다.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을 잃었거나 건강이 나빠졌거나 중요한 관계가 끊어졌거나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졌던 그 시간. 그때 그 사람은 어디 있었나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위기 상황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만남이 흐지부지되고, 갑자기 바빠집니다. 처음에는 타이밍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요.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되고 당신이 다시 좋아지면 또 나타나는 사이클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어두운 시간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자연스럽게 분류해준다. 그 분류를 감사히 받아들여라. 이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두운 시간이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아프지만 결국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물이에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이 교훈을 더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은 관계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11장 10번째 구별법.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라. 자신을 가장 많이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중요한 패턴을 짚어줍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해 과장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맥, 자신의 성취, 자신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크게 표현해요. 왜냐면 그들이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솔직해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이런 짓은 안 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것과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특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웨이터, 청소부, 후배, 고객 서비스 직원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같은 방식으로 대우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친절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그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12장 11번째 구별법.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라. 쇼펜하우어는 이성과 직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알면 더 깊은 곳에서 온다. 이 말은 우리의 직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요. 그런데 그 느낌을 무시했고 시간이 지나 결국 그 느낌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 직감은 이성적 분석보다 빠릅니다. 우리의 뇌는 수천 가지 미세한 신호들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전달해요. 말의 내용, 표정의 미묘한 변화, 눈맞춤의 방식, 목소리의 톤, 반응의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뇌가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이유도 없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직감을 억누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직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직감을 신뢰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이미 수집한 정보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물론 직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직감을 왜곡하기도 해요. 그래서 직감을 그냥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직감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직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면 직감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느낌이 올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구나라는 지혜가 생깁니다. 13장 나이 들수록 깨닫는 이윤과 신뢰의 역설.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연륜과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지혜롭지 못하다. 노년은 지혜롭지만 아름다움을 잃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지혜를 일찍 얻은 사람이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20대에는 모든 사람을 믿으려 합니다. 세상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시절의 아름다운 순수함입니다. 30대가 되면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한 번보다 패턴을 보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더 명확해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도구로 보는지가 훨씬 빠르게 감지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않아요. 50대, 60대가 되면 그 지혜가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진짜 관계 몇 개가 100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 들수록 인간은 적은 것으로 더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만족이 젊은 시절의 탐욕보다 훨씬 더 깊은 행복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수의 진짜 관계로 더 깊은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시간이 가르쳐주는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더 일찍 얻을수록 당신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14장.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어떤 관계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은 정당합니다. 충분히 아파도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순수한 손실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지혜다. 이용당한 경험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당신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눈을 줍니다. 사람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 관계의 진짜 모습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을 더 잘 보호하는 지혜. 이용당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때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관계의 깊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단절이나 직면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그 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그 에너지를 돌리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용당했다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선함과 신뢰가 악용된 것이에요. 그 선함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더 지혜롭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을 경험한 자가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2번 당하는 것이다. 처음엔 그 사람에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모두를 닫아버리지 마세요. 이용하는 사람의 패턴을 알았다면 그 알물 열린 마음과 결합하세요. 명확하게 보면서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15장. 마무리. 당신의 선함은 무기다.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구별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람을 불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뢰, 당신의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소중한 것들이 진짜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희귀하다. 진짜 우정, 진짜 사랑, 진짜 신뢰, 이것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진짜 관계는 존재합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당신을 위해 주는 사람, 당신의 성공에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아무 대가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둘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관계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신에게는 11가지 구별법이 있어요. 관심의 방향, 온도의 변화, 베풀매 패턴, 공감의 진짜 여부, 경계에 대한 반응, 성공에 대한 반응, 정보를 다루는 방식, 상호성의 균형,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직감. 이 11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맞으면 바로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들을 사용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닫겠습니다. 현명한 자는 많은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친구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다. 당신은 이제 그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으로, 불신이 아닌 분별력으로, 냉정함이 아닌 따뜻한 지혜로. 당신의 삶에 진짜 관계들이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당신 삶에서 진짜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보세요. 그 감사의 표현 자체가 당신이 진짜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